안녕하세요. 모평가든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1000명을 기념해서 저의 식물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동안 이제 유튜브 댓글이건 아니면 오프라인 손님이건 제가 어떻게 식물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서 그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하려고 마이크도 샀어요. 그러면 재밌게 봐주세요. 일단 제가 처음 식물을 접하게 된 건 2011년이었어요. 이때는 제가 20살이고 이때 당시에 저는 재수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저희 큰고모가 건설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큰고모가 조경 쪽이 앞으로 괜찮겠더라, 조경을 해보는 게 어떠냐 하셔가지고 조경 일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됐고요. 사실 뭐 크게 흥미가 있거나 뭘 좋아하거나 해서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대충 성적에 맞게 그렇게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학한 거는 2012년, 그러니까 제가 21살 때죠. 21살 때 1학년 때는 크게 학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 그냥 일반 고등학생이랑 똑같이 식물은 그냥 엄마가 키우는 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뭐 키워봤자 올해는 잘 키우지도 못하고 금방 죽여버렸었기 때문에 딱히 뭐 그냥 일반 여타 고등학생들이랑 똑같았습니다. 저희 학과는 조경학과만 있는 게 아니고 조경이랑 그리고 플라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였어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조경 쪽을 선택을 한 거고, 그 과에서 학생들이 다 본인은 어떤 걸 하겠다 하고선 정해놓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조경은 비중이 별로 없었고 플라워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았었고요. 교수님도 플라워 교수님들이 훨씬 많았어요. 어쨌든 저는 비주류인 조경 쪽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전공들도 다 조경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전공 필수인 이제 플라워 과목들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그냥 조경 쪽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이제 4년, 그리고 이때는 제가 2학년부터 3학년이죠. 2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는 그냥 수업만 열심히 들었어요. 그때 당시 과목으로는 되게 많은데 제가 여기다가 학과 거기 들어가가지고 제 성적표 보면서 적어놨어요. 읽어드릴게요. 사진과 표현, 기초조형, 조형예술론, 수목학, 환경계획민 실습, 조경설계, 컴퓨터 그래픽 실습, 스몰가든, 공간디자인 연출, 색채화 디자인, 실내조경설계, 화해표현기법, 가든디자인, 조경 재료 및 시공, 색채화 디자인 2, 컴퓨터 그래픽 응용, 공공디자인, 공간디자인 연출 2. 이렇게 되게 다양한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2년에 해당하는 수업들이고요. 이때는 학점도 4.5를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평균 학점은 4점대 이상을 유지를 하면서 그냥 주어진 일에 열심히 임하는, 그냥 학교만 열심히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이때 배웠던 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은, 일단 첫 번째는 조경이랑 가드닝 관련된 지식들을 배운 거고, 두 번째는 감각을 키운 것 같아요. 과목에서도 아시겠지만 뭐 사진을 배운다던가 뭐 기초조형, 조형예술론, 색채 디자인 이런 것들은 막 완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디자인 퀄리티나 뭐 이런 걸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었기 때문에 제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컴퓨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컴퓨터가 진짜 살다 보니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배우기 싫어했는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들 이제 기본적으로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이런 거 배우고, 캐드,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공모전도 많이 나갔어요. 공모전 나가야 되니까 스케치업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아주 잘 쓰고 있고, 회사에서도 물론 잘 썼었고요. 그래서 그런 컴퓨터 다루는 법들도 배웠습니다. 근데 저희 학과가 완전 그런 정통파 조경학과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되게 불만이었어요. 왜 정통 조경학과가 아닌 곳을 와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도 배워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니면서 실외 식물도 하고 실내 식물도 하고 그리고 플라워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2015년 4학년이 됩니다. 4학년 때는 졸업 준비를 해야 돼요. 저희 학과는 졸업 조건 중에 하나가 기능사를 취득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조경 기능사든 아니면 화해장식 기능사든 둘 중에 하나를 취득을 해야지만 졸업이 가능했어서 저는 당연히 조경 기능사를 준비를 했죠.
근데 이거는 사실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약간 재수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조경 기능사라는 거 자체가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이런 과목을 전공한 학생들도 볼 수 있고 취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어가지고 4년 내내 죽어라 공부한 저한테는 그렇게 어려웠으면 안 됐죠. 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만에 그냥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는 더 큰 산이 남아 있었어요. 조경 기사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 기사는 저는 다행히도 4년제를 졸업을 해서 자격 요건을 충족을 했고요. 그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 생각은 조경기사가 없으면 제가 취업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엔 되게 간절했었고 나 이거 떨어지면 진짜 큰일 난다 라는 생각이 아주 강했었습니다. 어디까지 했지? 어쨌든 그래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조경기사 시험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4학년 때는 그렇게 열심히는 안 했어요. 열심히는 안 했고 그 이유가 저는 일단 학점을 더 잘 받아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사는 내가 이거 학교 졸업하고도 딸 수 있지만 학점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4년 내에 바로 졸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학업에 먼저 올인을 했고 취업 원서 자체를 졸업하고 바로 낼 게 아니고 하반기에 낼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냥 전반기에 자격증은 따도 괜찮았었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대충 천천히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고 한 20% 정도 공부를 했을 때 일부러 시험을 한번 봤어요. 4학년 학기 중에. 그래서 그때 한번 보면서 대충 조경기사가 어떤 난이도의 시험이고 뭐 시험 분위기라던가 유형이라던가 이런 걸 한번 익혀보는 용도로 한번 시험을 쳤었고 당연히 떨어졌죠. 그 정도밖에 안 했는데 공부를 붙으면 이상한 거였고 어쨌든 근데 그때 충격을 받긴 받았어요. 진짜 어려웠거든요, 제 생각보다. 저는 이게 되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되게 막막하고 하도 사람들이 따기 어렵다고 막 겁을 줘가지고 되게 쫄아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아 이게 이 정도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 감이 와서 과감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학년 때는 또 자연생태보건 기사를 시험을 봤어요. 자연생태보건 기사라고 이것도 똑같이 국가 자격증 중에 하나인데 제가 4학년 때 들었던 수업 중에 환경생태보건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저희 전공 과목 중에. 근데 그거 내용이 자연생태보건 기사 자격증이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수업 내용 플러스 제가 별도로 공부를 해서 필기시험을 한번 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기시험은 합격을 했고요. 그때 이 과목 담당하신 교수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가지고 즐겁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4학년 때는 기업 실습도 나갔었어요. 이거는 그 실습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필수로 나갔어야 되는 건데 그때 제가 서울에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에 가서 실습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엔지니어링 회사 다니는 게 정말 힘들기도 힘들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커리어 우먼의 느낌. 또각또각 걸으면서 막 엄청 프로페셔널하고 출퇴근 지하철에서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고 그때 당시에 진행했던 게 자세히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경의선인가 무슨 폐철도를 공원화하는 계획하는 단계였던 것 같고 그거를 물론 저한테 뭐 시키신 건 아니고 그냥 한번 해봐라 라는 개념으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고 그랬었습니다. 되게 대단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왜냐면 저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였으니까 그래서 실습생 주제에 되게 뿌듯해 했었고 근데 제가 중요한 건 실습생인데도 퇴근을 밤 9시에 했었어요. 그것도 제가 기차를 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1등으로 퇴근을 하는 거였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 저녁을 먹고 일을 계속 하셨었죠. 그때 제가 원래는 렌즈를 끼고서 생활했었는데 그때 한 3일 실습 나가고 나서 눈이 아주 충혈이 되고 막 다 박살이 나가지고 그 이후로는 렌즈를 끼지 않고 안경만 끼고 실습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계시던 분들이 그리고 되게 멋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딱 서울에 있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 느낌?
왜냐면은 그때만 해도 제가 기사 자격증이 없었고 목표로 하던 때이기 때문에 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기사 자격증이 있으셨고 심지어 기술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기술사는 이제 기사보다 더 높은 어려운 자격증이죠. 그런 걸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 기술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도 한 분이 기사 자격증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너무 멋있는 거여서 와, 나도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하면서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던 그런 실습 생활이었습니다. 실습을 다 마치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죠. 2016년 2월에 졸업을 하고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6년 초 1월쯤부터 학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아닌가? 그 전인가? 그 전 겨울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때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서울로 역시나 다녔고요. 아침 새벽 5시에 기차를 타고 해서 8시부터 수업을 듣고 그리고 아마 저녁 6시까지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거 듣고 집에 내려오면은 뭐 밤 8시, 9시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준비를 했었고 3월 달에 필기를 합격을 하고 5월 달에 실기를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조경기사 자격증을 얻었어요. 2016년에. 사실 이 기사 자격증이 말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간단한데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뭐 쉽게 따진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조경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수학, 과학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완전 전형적인 문과머리여가지고 이거를 하는 데가 너무 힘들었더라고요. 지금 하라면 합격 못할 것 같아. 아무튼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했는데 누구나 그렇듯이 대기업 위주로 맨 처음엔 넣었습니다. 근데 다 탈락을 했어요. 당연히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걸 텐데 다 탈락하고 나서 에라이 하고 그냥 구인 사이트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조경회사에서 공고가 난 거예요. 사람 모집을 한다는. 그래서 그러면 집에서 굉장히 가깝고 괜찮겠다 해서 원서를 넣었죠. 원서를 넣었는데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무슨 회사인지 아니에요, 이 회사가. 그래서 네, 초과료를 한 회사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초과료가 뭔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때 잘 몰랐거든요. 잘 몰랐는데 잘 어찌저찌 대답을 하고 뭐 제가 대학교에서 배운 것들 말씀드리고 뭐 이런 거 하니까 출근을 하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16년 12월부터 직장인이 되었죠. 저는 설계팀에서 근무를 했고요. 하는 일은 주로 조경 중에서 가장 키가 작은 초화류에 해당하는 식물들을 이제 설계를 하는 업무를 맡았어요. 대상은 보통 아파트 단지라던가 뭐 공원, 개인주택, 골프장, 수목원도 했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저는 여기 일을 다닌 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 회사에 하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식물들을 많이 기르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계절에 맞게 설계도 하고 식물을 수입을 해온다던가 삽목을 하던가 접목을 한다던가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설계팀이지만 가끔 농장에 가서 보면서 아,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구나 보는 눈이 조금 넓혀졌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사장님이 되게 식물에 진심이셨어요. 진짜로. 저희 사장님 이학 박사신데 진짜 식물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으시고 이런 원예용 식물 말고도 작물관에서도 굉장히 아는 게 많으시고 아무튼 그런 분이에요. 뭐 점심시간이라던가 뭐 근무시간에도 뭐 설계팀 나와봐봐 이렇게 해서 농장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계절에는 뭐 이 식물이 좋고 저기 밭에 가면은 뭐 있으니까 그것도 설계에 좀 넣고 이렇게 하시면서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셨어요. 그거를 보면서 되게 식물에 대한 흥미가 많이 생겼고 저희 부장님도 식물을 좀 많이 경험해 보기를 원하셔가지고 농장에 있는 것들 중에서 키우고 싶은 것 있으면 말을 해라. 그거를 이제 화분에다가 심어서 키울 수 있게 해주셨고 그거 말고도 저희 친하게 지내는 뭐 사장님네 꽃집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원하는 화분 있으면 가져와라 해서 사가지고 그거 사무실에서 키우게 해주시고 되게 다양하게 경험을 많이 해보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이 많이 갔어요. 식물한테. 그전에는 정말 그런 거 없고 그냥 식물 학과를 왔으니까 열심히 하고 그냥 주어진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했었는데 그때는 되게 신나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상사를 되게 잘 만났어요.
제가 있는 설계팀의 제 사수도 그렇고 사수의 사수도 그렇고 되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되게 많이 배웠어요. 이런 식물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뭐 사회생활에 관한 것 아니면 뭐 정말 사소한 것들까지도 되게 많이 배워가지고 너무너무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사수한테 배운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도 가게를 하는 지금까지도 되게 잘 써먹고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대리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2018년 4월인가 5월에 제가 퇴사를 합니다. 갑자기 퇴사를 하죠. 근데 이때는 뭐 내 가게가 하고 싶어서 퇴사를 했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급격한 심경의 변화로 그냥 저 퇴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퇴사를 합니다. 정말 아무런 계획이 없어서 퇴사를 한 그 순간부터 내가 뭘 할지를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이제 후보로 두는 거는 다른 회사에 가는 거죠. 다른 회사에 가고 싶니? 이렇게 나한테 물어봤는데 아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제가 되게 회사의 구성원이 되어가지고 성과를 많이 내서 막 윗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이런 저를 상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회사 생활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27년인가 8년 만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회사를 가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내가 회사랑은 정말 안 맞구나 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는 다시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내가 사장이자 노예가 돼서 나 혼자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생각하게 되죠.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재밌었어요, 식물 하는 게. 물론 제가 회사에서 하던 것처럼 엄청 막 대규모의 식재를 하고 엄청 커다란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내가 직접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려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식물 가게를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 식물 가게를 구상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있는 천안에 식물 가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보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없는 거예요. 뭐 지금은 되게 식물 가게들이 전국에 많이 생겼고 한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서울에도 지금만큼 엄청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 되게 많이 생겨가지고 예쁘고 뭐 자랑 업체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때는 정말 없었어요. 몇 군데가 당연히 있긴 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랑 잘 맞겠다. 내가 나중에 가게를 한다면은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가게를 이제 한번 찾아가 보자 하고 서울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마침 그 가게가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창문으로만 쳐다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 가게를 되게 가보고 싶었어요. 되게 조그마한데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근데 폐업을 하셔가지고 더 이상 가지는 못하고 아무튼 제가 창업을 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식물 가게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런 정보도 없고 그냥 제가 오직 본 거는 인터넷에 있는 해외 업체들 사진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가게 느낌이 어떤 건지 구상을 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그때는 사례 사진을 막 모았었고요. 그런 거를 다 모으고 나니까 이제 창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모은 거를 실천을 해야 되니까. 근데 당장 가게 얻기는 좀 그렇고 일단 사업자를 먼저 냈습니다. 사업자를 먼저 내서 보편가든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를 냈죠. 그때 이름 정하는 것도 그냥 제가 정한 거예요. 이름 되게 마음에 든다고 해주시는 분들 많은데 감사하게도 제가 그냥 정한 거고 보면 편안함을 줄여서 보편가든이라고 정하게 됐고요. 그 사업자를 가지고 나서 이제 식물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을 해요. 식물이나 화분을 구매하는 곳은 보통 사업자가 있어야지만 거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업자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나 사업자를 가지고 가서 뭐 저 여기서 장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화분을 좀 살 수 있겠느냐 아니면 식물을 살 수 있겠느냐 해서 조금씩 사왔어요. 매장이 없는 채로. 제 친구들한테 판매를 해보고 아니면 저희 엄마가 부동산을 하시거든요. 그 부동산의 구석탱이에서 제 물건들을 쌓아놓고 뭐 사진도 열심히 찍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곳에서 식물을 가져오면 되고 이런 곳에서 화분을 가져오면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서 이제 가게를 알아보기 시작을 하죠. 근데 제가 꽃집에서 일한 경험조차도 없기 때문에 루트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화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손님이 와서 다른 지역으로 화분을 보내고 싶다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천안 지역 내에서 화분을 배송받고 싶다고 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게 내 차에 실리지 않는 크기 정도면은 막 이러면서 혼자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진짜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발품을 팔아서 천안에 있는 업체들도 돌아다니고 도매 사장님들한테 소개도 받고 해가지고 한두 군데 정도로 알아놨어요. 그런 상태로 이제 창업을 하게 되죠. 맨 처음에 제가 오픈한 곳은 다가동이라는 곳이에요. 다가동 조금 작고 조용한 동네인데 거기를 선택한 이유는 연습이 필요했어요. 내가 이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큰 상가를 얻는다거나 하면은 무조건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작고 저렴한 가게, 그리고 조용한 동네, 사람이 또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조용한 동네에다가 차려가지고 나를, 그러니까 우리 가게를 찾아주는지 안 찾아주는지 뭐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내가 그때 소개받은 사장님들이 제대로 일을 해주시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작은 가게에서 1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보통 1년은 잘 계약을 안 해주시는데 건물주께서 해주셔가지고 1년 계약으로 가게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가게를 채우고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제가 아까 아는 가게가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완전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는 가게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대형만 판매를 하는 곳이어서 저 같은 이런 1인 자영업자 나부랭이는 살 수 없는 왜냐면 저희 회사랑 거래를 하던 업체들이어서 너무 큰 단위인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자 소용이 없었고 저는 그냥 발로 뛰면서 돌아다니면서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장을 조금씩 채운 거고 1년이 지나서 지금 현재의 매장으로 옮기게 된 거고요. 여기서 한 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네,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었는지 본다면은 2012년이니까 이제 딱 10년 차네요. 학교에서 공부한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 창업은 2018년 9월에 했으니까 이제 한 3년 정도, 3년 조금 넘은 거죠. 3년 3개월 그 정도 된 거고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식물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는 영상으로 만든 거여가지고 창업 이후의 내용은 없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동안 받았던 질문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짧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많이 궁금해하세요. 식물 가게를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하느냐? 근데 정답은 NO입니다. 자격증 없어도 그냥 사업자만 내면 누구든지 식물 가게를 창업을 하실 수 있어요. 꽃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식물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광범위한 주제여가지고 설명드리기가 되게 애매한데,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뭘 배우고 싶은지를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나누자면은 실외 식물을 배우고 싶은지 아니면 실내 식물을 배우고 싶은지, 그거를 먼저 따지시고, 둘은 정말 많이 달라요. 쓰는 식물 종류도 다르고 시공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정하시는 게 좋고, 이걸 정하셨으면은 가장 베스트 방법, 그냥 다른 조건 다 안 따지고 베스트 방법은 당연히 학교를 가서 전문적으로 다시 배우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너무 어려운 수순이고 뭐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 그냥 나는 가정에서 소소하게 뭔가 나의 식물 역량을 키워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좀 많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보는 것도 아무렇게나 막 보면은 내가 뭘 보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잡지를 사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물이 나오는 잡지 같은 경우는 저는 회사 다닐 때 구독했던 거는 환경과 조경, 회사에서 구독을 해가지고 그걸 봤었고, 최근에는 정원 속의 내 집이나 아니면 월간 가드닝 아니면 전원생활, 제가 출연을 했었던, 출연은 아니고 짧게나마 이제 1년 동안 연재를 했었던 전원생활 같은 이제 식물이 나오는 잡지를 구독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 볼 때도 그냥 보지 마시고, 환경과 조경 같은 경우는 규모가 되게 커요. 그래서 뭐 대단위의 작업들을 소개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아 여기에 뭐 우리나라 어딘가에 이런 곳이 있구나, 아니면 뭐 세계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걸 했구나 하면서 되게 커다란 것도 한번 보시고, 전원생활 같은 곳에서는 정말 조그만한 식물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그런 것까지 되게 폭넓게 한번 쭉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많이 보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도 어떤 식물들을 하나 봤다 하면은 거기서 그냥 아 식물, 이런 식물이 있구나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식물을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식물이 어떤 애인지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고 나중에 보이면 한번 구매를 해본다던가, 그 식물이랑 뭐 우리 집에서 어울릴 만한 식물들이 있나, 아니면 이 식물이랑 똑같은 꽃 색이 나오는 식물이 있나, 아니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뭐 가을에 꽃이 피는 식물이면은 얘 말고 가을에 어떤 꽃이 또 피지? 뭐 이런 것도 찾아보고 하면서 조금씩 타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식물 그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말 외우기도 쉽고 되게 다양한 식물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잡지당 식물 한 개씩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적어 놓을 수가 있어요. 읽는 건 안 돼요. 어차피 머릿속에 기억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 찾으면은 그냥 펜으로 끄적끄적해서 옛날에 마인드맵 만들듯이 그냥 한두 개라도 대충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보면 다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놓는다던가 하는 것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거 내가 전에 잡지에서 봤던 식물인데, 아니면은 어떻게 키우라고 나왔던 애들인데 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고 더 눈여겨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리조리 조합해서 활용을 하시는 것도 있고, 유튜브에 근데 다 맞는 내용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다시피 좋은 내용도 많이 있지만 아닌 내용도 많이 있으니까 유튜브만 볼 게 아니라 그런 잡지라던가 서적들도 인터넷 서점에 원예용 이 파트들 들어가면은 나오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책이든 국외 책이든 많이 읽어보시고 하면은 현재 식물의 뭐 트렌드도 알 수 있고 스테디한 식물들도 당연히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인스타만 봐서는 절대 공부 안 돼요. 그러니까 책을 보든 잡지를 보든 뭔가 꾸준히 식물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식물 유튜브들 볼 때도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은 식물인데 저렇게 키웠네, 아니면 저 사람은 마당에 있으니까 저런 걸 키우네, 뭐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를 좀 관찰해서 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삽목했다가 실패했는데 저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하니까 성공하네, 삽목 저 방법 말고 또 뭐가 있지 하면서 또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책을 찾아보시던가 그런 방법으로 계속 새끼를 쳐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조금씩 정보가 쌓이게 되고, 더 전문가가 되고 싶다 하면은 자격증을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요새는 근데 인터넷에 진짜 좋은 정보들도 많고 마음만 먹으면 정말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천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식물 몇 가지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식물 공부하는 거랑 내가 지금 키우는 식물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걸 왜 봐야 되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식물들은 다 기본 식생은 비슷하거든요. 살아가는 원리라던가 타고난 특성 같은 거는 정말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라도 조금씩 공부를 해놓으면은 내 식물 키우는 데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추천드리는 방법은 뭔지 뭐 이런 거를 간단하게 공유하는 영상이지, 내가 해온 방법이 정답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영상은 당연히 아니에요. 아, 얘는 이렇게 공부했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른 수많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현업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그런 것도 찾아보시고요.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씩 차근하게 배워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의 식물 스토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을 할 수 있는 한에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0명 사랑해요. 이거 제가 학부 때 공부하던 건데 몇 학년 때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공부했던 책이에요. 조경 설계 실무. 조경에 관한 책들이 나와 있는 뭐 이런 것도 했고, 또 제가 저희 클래스에서 참고용으로 보여드리려고 집에 있다가 가져온 건데, 이것도 역시나 수목학입니다. 수목학 다 한자로 적혀있는, 아무튼 뭐 이런 것들, 이것도 제가 클래스에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던 건데, 기사 준비할 때 그렸던 도면들이에요. 보이시나요? 이 두께가 종이, 이게 트레이싱지라고 기름 종이 같은 건데 여기다가 연습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식물 책도 소개를 빨리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진짜 게을러가지고
올 하반기 아니다 상반기 내에 한번 책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안녕.